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앞서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왜 컨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강사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학과 나왔고 머릿속에 수학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꿈을 꿨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꿈을 꿨어요. 수업하는 꿈 꾸다가 이제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생각했던 문제 타이핑 쳐서 애들한테 주고 이런 수학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 때문에 아마 컨텐츠에서 제가 독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이라는 거에서 대상을 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목 상관없이 이제 공모전에 모의고사를 출품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제일 퀄리티가 높은 것들 수상해가지고 대상을 탔습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저만 대상 탔고요. 대치동에서 저만 이 타이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이제 역임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 낼때 대수 과목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기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수능에 관련된 컨텐츠들 있죠. 그런 걸 신규로 낼 때 저희한테 이거 낼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 없는지 깔끔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다. 그다음 블랙라벨 검수위원도 하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좀 잘했는지 검수단 측에서 그러니까 그 블랙라벨 측에서 심층 인터뷰를 좀 따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따로 진행을 했고요. 본 교재에 그래서 제 의견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중동호 1등급반 맡아서 수업 중입니다. 일단 대수를 맡게 되는데 왜 대수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문유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로드맵 보시면은 연간 커리큘럼 요게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다 하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 실력판 했다가 공수 원 이제 1, 2월 달에 하셔야겠죠. 3, 4월에는 중간고사 대비하셔야 되고 학교마다 중간고사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1등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7월에는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름이죠. 여름방학 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공수토에 대한 정리는 미리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수 심화반. 요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들어두셔야 돼요. 실제로도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수 심화반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몰렸던 만큼 그 중요성은 다 알고 계세요. 8, 9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대비하고 10월, 12월엔 기말고사 대비, 그 다음에 12월, 2월에는 방금 앞서 했던 공수원의 과정을 대수와 미적분해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수 심화를 하지 않고 7, 8월에 대수 실력을 한다. 그러면은 내신 문제에서는 변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변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수 심화, 그다음에 대수 실력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조를 이렇게 하냐? 교육과정 개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보시면 일단은 왼쪽 같은 경우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22번 단답형에서 맨 마지막 문제예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맨 마지막 문제는 대수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평가죠. 수능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과감한 발언이 아닌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단답형의 맨 마지막 문제가 대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평가원에서 수능 예시 문항이라는 걸 내요. 우리 이렇게 수능 낼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셔라.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라. 라고 했는데 30번. 이때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제가 대수예요. 이렇게 대수에 관한 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난이도도 높은 상태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들은 어떨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교육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제가 맡고 있는 중동고 2학년 1학기 기말 단답형 3번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동고 같은 경우에 단답형 3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런데도 대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을 직접 가져다가 아이디어틱하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중동고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학교들 중에 하나죠. 휘문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형해서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수능 특강이고 오른쪽은 휘문고가 그걸 변형해서 낸 문제인데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연계 교재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시게 되죠. 이걸 안 풀고서는 수능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다 푸는 만큼 학교에서도 고2 때 요거를 부교재로 삼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는
2학년 때는 부교재만 대비하면 되는데 그 심화 문제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수 실력 심화반을 제가 맡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11월, 12월에는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왼쪽은 참고하시기 편하게 수업 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때는 일단 내신 수능에서 필수 유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중간에서 중상 난이도까지는 정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도 첨삭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서술형 첨삭을 안 하고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애들이 깎일 만큼 다 깎여서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화 문항에 대한 쇼컷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안 하고서는 아이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50분 내에 20문제에서 24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한 개당 몇 분이죠? 2.5분 정도. 2.5분. 150초 정도밖에 안 돼요. 15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화 문제를 딱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습이 안 되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컷 연습을 꼭 당부드리는 바예요.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쇼컷 연습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윈터 때는 그럼 뭘 하시면 되냐? 공수원 해야죠. 공수원 해야 되고 이때는 기계식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식으로 못 풀어서요. 문제 해석도 기계식으로 해야 되고 계산도 기계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특정 문장이 나오면 기계식으로 풀이가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이 다 서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첨삭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첨삭을 꽤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깎이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학교 분석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 중에 하나인데 일반고, 남고가 이제 왼쪽 같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도 포함되어 있고 단답형도 포함되어 있고 객관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 비율에서 남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휘문고도 이거와 비슷한 비율이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원하실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은 아이들이 풀었을 때 그냥 아무 경험 없이 풀었을 때 5분 이상 걸리는 문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연습하고 왔어요. 그걸 가정하에 킬러 문항도 이 정도 비율까지 올려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교재에 대한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동고가 조금 빡센 부교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온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문제들을 변형해서 많이 넣어놓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적인 특징으로서는 계산 압박.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지 않은 숫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답인가 싶은데도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휘문도 마찬가지고 단답형에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교재 연계. 이런 어려운 부교재들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면 참 좋겠으나 유형만 갖다가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인 자치지장 문항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선호 스타일인데요. 요거는 그냥 예시들로 보여드리는 건데 시즌마다 선호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범위가 다른데 선호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중간고사 1학기 기말에 대한 요 선호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개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이렇게가 선호 스타일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드릴 건데요. 미지수가 개수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차항에 대해서만 미지수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4년, 2025년, 그 다음에 2023년, 2년, 1년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부등식을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빨리 풀지 않는다면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빨리 풀면 저거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지 않는다면 아이가 50점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동고 평균이 그만큼 낮아요. 50점 근처입니다. 60점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빡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학습하셔서 아이가 시간 단축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들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했던 말 다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술형 작성 연습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어택 개별 약점 유형.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타임어택이 되지 않으면 아이가 풀다가 끝났네 이게 돼버려요. 10번 풀다가 20번까지 남았는데 끝났네 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저희 수업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시간 재놓고 이제 아이들이 서술형이나 단답형, OMR 작성하는 것까지 시간을 딱딱딱 재요.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해야 된다. 요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항들이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에선 여기서 연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제작을 엄청 어렵게 내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을 다 만나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는데 왜 저여만 하냐? 저여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 자체가 워크북인데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좀 나눠놨어요. 스텝 1, 2로 나눠서 스텝 1은 필수 유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킬러 유형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스텝 1을 풀고 스텝 2를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스텝 1은 쉬운 문제라서 이제 주구장창 풀고, 그 다음에 문제 수가 적은 대신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제 글씨입니다. 물론 악필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첨삭 코멘트를 다 넣어주고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픽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거 말해주고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암기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써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랑 함께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서술형 첨삭 이거 필요 없어요.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서술형에 대해서 깎일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제 시험하고 난이도 비교를 해요.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어렵다 아니면 쉽다 이런 거 난이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난이도 성적들을 기반해서 등급컷까지 선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몇 등급인지,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미세조절 피드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드백은 뒷장에 있습니다. 되게 길죠. 근데 이제 길긴 한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고 나서 틀린 문항이든 맞춤 문항이든 한번 정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춤 문항이라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챙겨서 다 써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아이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전 좋겠어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1학기 결산인데요. 중등고 1학년 학생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점수대의 상향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8점 상승. 이거 20점에서 38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70점, 정확하게 말하면 71점에서 89점이 됐어요. 이렇게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점수가 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똑같이 관리를 해줬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생의 42%가 10점 이상 다 올랐어요. 물론 이제 10점 아래에 오른 것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90%가 넘긴 하는데 적중 현황입니다. 너무 작죠.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객관식 적중 같은 경우 단답형이랑 서술형은 1, 2, 3번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11번만 빠졌습니다. 왜 11번이 빠졌냐?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번 언급드렸지만 자체 제작 문항이 하나가 껴있어요. 고난도로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11번이 그 역할을 했는데 아무도 그 유형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처음 보는 유형을 가지고선 그렇게 만들어서 출제를 하셨다. 그래서 안타깝게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맞췄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맞췄냐? 거의 똑같이 맞췄어요. 거의 똑같이. 보시면 왼쪽은 단답형 3번, 단답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고사. 그러면 전날에 풀었다는 소리예요. 전날에 풀었는데 8번에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유형이고 똑같은 워딩이고 워딩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을 저는 정규반에서 9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아이들이 다 맞췄겠죠. 네, 진짜로 다 맞췄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9번이나 반복을 해서 맞출 수 있었느냐, 신뢰를 받았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출제자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좋은 문제다. 부교재에서 이런 거 쓰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9번이나 반복을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서술형도 맞췄거든요. 서술형 3번 맨 마지막 문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고사에서 13번으로 냈던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15번 반복했어요. 15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6점이거든요. 그럼 한 번 식 하나 잘못 쓰면 5점이잖아요. 5, 6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게 이렇게 연습을 하게 합니다. 강의 계획서입니다.
대수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제량 같은 경우 이진문항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는 아이들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약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필수 유형 중에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완해주는 프린트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 빼빼로 데인 날 개강한다. 요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수능부터 내신 심화까지 다 다룰 예정이에요. 내신 심화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학교별로 대비를 하고 수능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 강조한다.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리 중동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요일 토요일 반이고요. 이 1월 3일부터 개강하고 16회예요. 굉장히 많은 횟수긴 한데 그만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아이들이 3월에 개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꼼꼼하게 갈 거고요. 심화까지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윈터 특강인데요. 너무 많죠. 세봤더니 7개 반을 제가 맡고 있더라고요. 윈터 때. 물론 이제 하나도 더 논의 중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통 수학 원 심화도 있고 대수 심화, 그다음에 미적분 기본 실력, 확통, 기하 심화 이렇게까지 윈터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쉬는 날이 없겠죠. 네, 그래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가르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정되는 1등급을 위해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